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올랐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한번 탈락하셨던 분들은 나는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재신청할 생각조차 안 하십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영 못 받는 게 아닙니다. 2년 전에 탈락하셨어도 3년 전에 탈락하셨어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 30만 4천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준을 넘었는데 지금은 기준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시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받으실 수 있는 돈을 몇 개월, 심지어 몇 년을 못 받고 계신 겁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65세 생일이 지나고 한참 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그래서 생일이 지나고 3개월 후에 신청하시면 그 3개월치는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30만 원씩만 계산해도 3개월이면 90만 원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있습니다. 65세 되면 자동으로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동으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시고 1년, 2년을 그냥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신청하시는데 그동안의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손해들은 전부 미리 알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청은 했는데 서류를 하나 빠뜨려서 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계신 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를 본인 것만 내시고 배우자 것은 안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탈락입니다. 어떤 서류인지도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모르시면 신청했다가 탈락하시고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시간도 더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받으실 수 있었던 돈도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손해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 잘 안다 1번, 잘 모른다 2번 댓글 창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얼마나 올랐는지 정확한 숫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금액이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이 숫자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가장 큰 손해를 보시는 함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모르시면 신청했다가 탈락하시거나 받더라도 예상보다 훨씬 적게 받으시게 됩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동의서는 여러분의 은행 예금, 적금, 주식, 펀드 같은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본인 것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 것까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 것만 내시고 배우자 것을 안 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탈락입니다. 서류 미비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동의서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오랜 기간 사이가 안 좋으셔서 대화조차 안 하시는 부부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한테 가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사인해줘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 중이신 분들입니다. 법률상으로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따로 사시는 겁니다. 몇 년째 연락도 안 하고 지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동의서를 받으러 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초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별거 중이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별거 중인지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되면 배우자 동의서 없이도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치매나 질병으로 의사 표현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증명하셔야 합니다.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 동의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실종 상태라면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셨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후 실종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배우자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을 증명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시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동의서를 못 받으니까 신청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받으실 수 있는 돈을 못 받으시는 겁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십시오.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드립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걸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최대 얼마까지 깎일까요? 50%까지 깎입니다. 이건 어급여라는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입니다. 어급여가 뭔지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 받으실 수 있다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면 15만 원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될지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이건 이름부터 어렵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뭘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여러분의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늘어났는데 기초연금을 안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소득역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라는 분은 기초연금을 받기 전 소득이 월 220만 원입니다. B라는 분은 기초연금을 받기 전 소득이 월 230만 원입니다. B가 어보다 소득이 10만 원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가 기초연금을 30만 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의 총소득은 250만 원이 됩니다. B는 기초연금을 못 받아서 230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원래 소득이 더 적었던 어가 기초연금을 받아서 B보다 소득이 더 많아집니다. 이게 소득역전입니다. 이런 소득역전을 막기 위해서 어의 기초연금을 깎습니다. 30만 원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 드립니다. 그래서 어와 B의 소득이 비슷하게 맞춰지도록 조정합니다. 이게 소득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이 감액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적게 받으시거나 아예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어가니까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청하셨는데 소득역전 방지 감액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함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 시 탈락하지만 별거나 연락 불가 상황은 증명하면 신청 가능.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최대 50%까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예상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게 됨.
이 세 가지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함정들을 피하려면 기준 숫자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기준 숫자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기준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입니다. 단독가구는 247만 원이고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금액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월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 2025년에는 이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단독가구는 228만 원이었고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이었습니다. 2026년에 단독가구는 19만 원 올랐고 부부가구는 30만 4천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탈락하셨던 분들 중에서 2026년에는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숫자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숫자입니다. 만 65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65세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생일이 1월 1일이신 분은 전년도 12월 31일에 만 65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1월 1일 생이신 분은 2024년 12월 31일에 만 65세가 되셨습니다. 생일이 1월 2일부터 12월 31일이신 분은 생일 당일에 만 65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6월 15일 생이신 분은 2025년 6월 15일에 만 65세가 되셨습니다. 그럼 2026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1961년생입니다. 1961년생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되십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뭘까요?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합친 금액입니다.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입니다. 공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그럼 월소득평가액은 뭘까요? 여러분이 한 달에 버시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일해서 버시는 돈입니다. 사업소득은 장사해서 버시는 돈입니다. 재산소득은 임대료 같은 돈입니다. 공적이전 소득은 국민연금 같은 돈입니다. 이런 소득들을 다 합쳐서 월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그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으로 소득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1억 원 있으면 그 돈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을 임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재산에는 어떤 게 포함될까요?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일반 재산은 부동산, 전세보증금, 분양권 같은 것들입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같은 것들입니다. 자동차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차량입니다. 이 재산들을 다 합쳐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 인정액이 높아집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하십니다. 저는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으면 못 받으십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알아야 할 숫자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개월 전입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하실 수 있을까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6월 15일이신 분은
5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일이 3월 20일이신 분은 2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한 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을까요? 심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청하시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이 조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생일이 속한 달 한 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아서 생일달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인데 6월에 신청하시면 6월부터 받으십니다. 3월, 4월, 5월 3개월치는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생일이 속한 달 한 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생일이 속한 달 한 개월 전, 그때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 숫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만 65세 이상 연령 요건,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생일이 속한 달의 한 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이 숫자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 숫자들을 알아도 흔한 착각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착각 때문에 신청을 아예 안 하시거나 신청했다가 탈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착각 6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한번 탈락하면 재신청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년 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신청을 안 하십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영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언제든지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는 예금이 5천만 원 있어서 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돈을 생활비로 쓰셔서 2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올라서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어서 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그대로 230만 원이라면 이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탈락하셨어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아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으시느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감액되어서 받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감액이 적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감액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신청하셔서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단독가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데 남편만 신청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혼자 신청했으니까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계산되겠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법률상 혼인관계면 부부가구로 분류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살고 계시면 부부가구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면 부부가구입니다.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 기준 395만 2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더라도 배우자 정보를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과 재산까지 합쳐서 계산됩니다. 우리는 따로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법률상 혼인관계면 부부가구입니다. 네 번째 착각입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65세 생일이 3월 15일입니다. 그런데 6월에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월부터만 지급됩니다. 소급 적용이 없습니다. 6월에 신청하시면 6월부터 받으십니다. 3월, 4월, 5월 3개월치는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늦게 신청하시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받으신다고 계산하면 3개월이면 90만 원입니다. 이 돈은 평생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착각입니다. 예금은 재산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 통장에 예금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통장에 있는 돈이니까 재산으로 안 잡히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예금도 재산입니다.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주식, 펀드, 보험도 다 재산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서 통장에 넣어두셨다가 기초연금 신청하시면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많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아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은행에 있는 돈은 재산이 아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금도 재산입니다. 여섯 번째 착각입니다. 소득 없으면 무조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 안 해요. 소득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못 받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득인정액을 기억하시나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이 없으면 월 소득평가액은 0원입니다. 그런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높아집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못 받으시는 겁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다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6가지 착각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탈락해도 재신청 가능.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음. 단, 일부 감액 가능.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분류. 기초연금은 신청월부터만 지급. 소급 적용 없음. 예금도 재산에 포함. 소득 없어도 재산 많으면 탈락. 이 착각들 때문에 신청을 아예 안 하시거나 잘못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착각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실수하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많이 하시는 실수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면 나도 이렇게 할 뻔했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같은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주택연금을 받으니까 소득이 있는 거고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을 담보로 받는 돈입니다. 이건 대출의 성격입니다.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받으셔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100만 원과 함께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주택연금 받으신다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실제로 많이 하시는 실수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면 나도 이렇게 할 뻔했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같은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영희 씨 사례입니다. 김영애 씨는 주택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본인이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셔서 매달 10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영애 씨는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주택연금을 받으니까 소득이 있는 거고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을 담보로 받는 돈입니다. 이건 대출의 성격입니다.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받으셔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100만 원 받으시고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김영애 씨는 이걸 모르시고 3년 동안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동네 이웃분한테서 들으시고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동안 못 받으신 돈은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월부터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받으신다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대구에 사시는 65세 이철수 씨 사례입니다. 이철수 씨의 생일은 3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이철수 씨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날짜는 7월 15일이었습니다. 생일 지나고 4개월이 넘어서 신청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신청하셨을까요? 65세 되면 나라에서 알아서 알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7월에 신청하신 겁니다. 이철수 씨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3월, 4월, 5월, 6월 4개월치는 영원히 못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이면 4개월에 120만 원입니다. 이 돈이 날아간 겁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철수 씨는 3월 10일이 생일이니까 2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었습니다. 2월에 신청하셨으면 3월부터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 그때 바로 신청하십시오. 세 번째는 인천에 사시는 65세 박민숙 씨 사례입니다. 박민숙 씨는 남편분과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행정복지센터에 가셨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본인 것만 작성하셨습니다. 배우자인 박민숙 씨 것은 작성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우리는 통장 따로 쓰는데 내 것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한 달 후에 탈락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탈락 이유가 뭘까요? 서류 미비입니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없어서 탈락하신 겁니다. 남편분은 부랴부랴 박민숙 씨에게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달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신청하실 때 배우자 동의서까지 함께 준비하셨으면 이런 손해가 없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광주에 사시는 67세 최순자 씨 사례입니다. 최순자 씨는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고 계십니다. 최순자 씨는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주변 분들한테 들으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다른 분한테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제야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긴 합니다만 받으실 수는 있었습니다. 최순자 씨는 월 2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2년이면 24개월입니다. 월 20만 원씩이면 480만 원입니다. 이 돈을 못 받으신 겁니다. 잘못 알고 계셔서 생긴 손해입니다. 국민연금 받으신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신청하셔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5번째는 수원에 사시는 68세 정미경 씨 사례입니다. 정미경 씨는 2023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 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동안 그냥 포기하셨습니다. 그 후로 재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독가구 기준 2023년에 비해 2026년 선정기준액이 무려 45만 원이 올랐습니다. 정미경 씨의 소득인정액은 그대로인데 선정기준액이 올라서 이제는 기준 안에 들어오십니다. 받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미경 씨는 이 사실을 모르시고 재신청을 안 하고 계십니다. 매달 받으실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계신 겁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영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매년 선정기준액을 확인해서 반드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매년 1월에 선정기준액이 바뀝니다. 2025년에 탈락하셨으면 2026년에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선정기준액이 올라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6번째는 울산에 사시는 66세 강병호 씨 사례입니다. 강병호 씨는 2024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셨습니다. 탈락하셨을 때 담당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하시겠어요? 강병호 씨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뭘까요? 탈락하셨을 때 이걸 신청해 두시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받으실 수 있게 되었을 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정기준액이 올라서 받으실 수 있게 되면 연락이 옵니다. 재신청하시라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병호 씨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선정기준액이 올라서 받으실 수 있게 되었는데도 연락을 못 받으셨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재신청하셔야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탈락하셨을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꼭 하십시오. 나중에 받으실 수 있게 되었을 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사례를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김영애 씨처럼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기초연금 신청 가능. 대구 이철수 씨처럼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에 신청해야 손해 없음. 인천 박민숙 씨처럼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함께 제출. 광주 최순자 씨처럼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 수원 정미경 씨처럼 선정기준액 오르면 재신청. 울산 강병호 씨처럼 탈락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이런 실수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같은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 사례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조심하셔야 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실수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실수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미리 알고 계시지 않으면 똑같이 당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에 사시는 65세 조성호 씨 사례입니다. 조성호 씨는 평소에 일용직으로 일하십니다. 보통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버십니다. 그런데 2025년 9월에 큰 공사가 있어서 그 달에만 300만 원을 버셨습니다. 조성호 씨는 10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신청할 때 소득을 신고하셔야 해서 가장 최근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조성호 씨는 9월 소득 300만 원을 신고하셨습니다. 그 결과 한 달 후에 탈락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소득이 너무 높아서 탈락하신 겁니다. 조성호 씨는 포기하셨습니다. 나는 소득이 많아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수입니다. 9월에만 일시적으로 소득이 많았던 겁니다. 10월에는 다시 150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10월이나 11월에 신청하셨으면 9월 소득이 아니라 10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많았던 달에 신청하시면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평소로 돌아온 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달만 기다리셨으면 받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창원에 사시는 66세 한영미 씨 사례입니다. 한영미 씨는 2025년 8월에 퇴직금을 받으셨습니다. 퇴직금이 2억 원이었습니다. 당장 쓸 데가 없어서 은행 예금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9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한 달 후에 탈락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탈락 이유가 뭘까요? 금융재산이 너무 많아서 탈락하신 겁니다. 예금 2억 원이 재산으로 계산된 겁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높아져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은 겁니다. 한영미 씨는 억울하셨습니다. 이 돈은 퇴직금이에요. 노후 생활비로 써야 하는 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퇴직금도 재산입니다. 예금에 넣어두시면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한영미 씨는 어떻게 하셨어야 할까요? 퇴직금을 한꺼번에 예금에 넣지 말고 나눠서 관리하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주택자금으로 사용하시거나 일부는 자녀한테 증여하시거나 일부는 연금보험에 넣으시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시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청주에 사시는 67세 윤태식 씨 사례입니다. 윤태식 씨는 자녀명의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고 윤태식 씨는 아들명의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윤태식 씨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가셨고 한 달 후에 탈락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탈락 이유가 뭘까요? 무료임차 소득이 산정된 겁니다. 무료임차 소득이 뭘까요? 다른 사람 명의 집에 무료로 살고 계시면 그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 집을 임대했으면 받으실 수 있었을 임대료만큼을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자녀 명의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7억 원입니다. 이 아파트를 임대하면 월세가 2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이 200만 원이 윤태식 씨의 소득으로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탈락하셨습니다. 윤태식 씨는 억울하셨습니다. 이건 내 집도 아닌데 왜 내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하지만 이게 규정입니다. 자녀명의 집에 무료로 사시면 무료임차 소득이 산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자녀한테 임대료를 내시면 됩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료임차 소득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임대료는 자녀의 소득이 됩니다. 자녀명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포항에 사시는 68세 서미선 씨 사례입니다. 서미선 씨는 2024년 12월에 은행에서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딸한테 주셨습니다. 딸이 집을 사는데 보태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 탈락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탈락 이유가 뭘까요? 금융재산이 5천만 원이 있는 것으로 계산된 겁니다. 서미선 씨는 항의하셨습니다. 그 돈은 딸한테 줬어요. 제 통장에 없어요. 하지만 증빙이 없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현금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딸 통장으로 송금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돈은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어디 숨겨놓으신 걸로 보는 겁니다. 서미선 씨는 어떻게 하셨어야 할까요? 딸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면 송금 내역이 남습니다. 딸한테 증여했다는 증빙이 됩니다. 물론 증여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본인 재산에서는 빠집니다. 고액 현금을 인출하시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증명하셔야 합니다. 증명 안 되면 본인 재산으로 계속 잡힙니다. 다섯 번째는 천안에 사시는 69세 배정숙 씨 사례입니다. 배정숙 씨는 2023년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2024년에 아들한테서 매달 생활비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월 10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소득입니다. 자녀한테 받는 사적 이전 소득입니다.
소득이 변동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배정숙 씨는 신고를 안 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자식이 주는 용돈인데 신고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2025년에 정기 확인 조사가 나왔습니다. 아들한테서 매달 100만 원씩 받고 계신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소득을 합치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배정숙 씨는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으로 판정되어서 지난 1년치 기초연금을 환수당하셨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이 돈을 다시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소득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녀한테 받는 돈도 소득입니다. 신고 안 하시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환수당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제주에 사시는 66세 오승현 씨 사례입니다. 오승현 씨는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이 뭘까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서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시면서 가입 기간을 늘리시는 겁니다. 오승현 씨는 아직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다. 보험료만 내고 계십니다. 오승현 씨는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국민연금 가입자니까 나중에 연계 감액 적용될 거고 그럼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는 아직 연금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다. 보험료만 내고 계십니다. 이 경우 연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승현 씨는 이걸 모르시고 2년 동안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아시고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 2년치를 못 받으신 겁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험료만 내고 계시니까 감액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사례를 정리하겠습니다. 전주 조성호 씨처럼 일시적 소득 증가 때는 평소 소득으로 돌아온 후 신청. 창원 한영미 씨처럼 퇴직금은 한꺼번에 예금에 넣지 말고 분산 관리. 청주 윤태식 씨처럼 자녀명의 집에 무료로 살면 무료 임차 소득 산정. 포항 서미선 씨처럼 고액 현금 인출은 송금 내역으로 증빙 필요. 천안 배정숙 씨처럼 소득 변동 시 반드시 신고. 제주 오승현 씨처럼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는 연계 감액 없이 수급 가능. 이런 실수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똑같은 손해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수를 안 하시려면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초연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실수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65세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생일이 6월 15일이시면 5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 1개월 전부터 준비하셔야 할까요? 필요한 서류를 모으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배우자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을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생일이 6월 15일이시면 5월 1일을 달력에 크게 표시하십시오. 기초연금 신청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이날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바로 신청하시면 생일이 속한 달인 6월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도 늦으시면 그 한 달치는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신분증을 준비하십시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중 하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이 없으시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 가장 좋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으시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가지고 가십시오. 신분증 유효기간도 확인하십시오.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통장사본을 준비하십시오. 통장사본이 뭘까요?
통장 앞장을 복사한 겁니다. 통장 앞장에는 은행 이름,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통장이 없으시면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드십시오. 통장을 만드실 때 기초연금 받을 통장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통장 사본도 함께 출력해 드립니다. 5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십시오. 이건 신청하러 가시는 날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배우자 것도 함께 작성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반드시 배우자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직접 가실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배우자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대리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십시오. 배우자가 사인할 동의서도 집에서 미리 받아오시면 더 좋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동의서 양식이 있습니다. 6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십시오. 복지로 사이트 주소는 www.bokjiro.co.kr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지 계산해 줍니다. 대략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신청하실지 말지 미리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분한테 부탁하십시오. 자녀분이 대신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7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탈락하셨을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했다가 탈락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물어보실 겁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하시겠어요? 이때 네라고 대답하십시오. 이걸 신청해 두시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받으실 수 있게 되었을 때 연락이 옵니다. 선정 기준액이 올라서 받으실 수 있게 되면 안내를 받으십니다. 이 신청을 안 해두시면 본인이 알아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탈락하셨을 때 꼭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해두십시오. 8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2025년에 탈락하셨던 분들은 2026년 선정기준액이 올랐는지 확인하십시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입니다. 2025년보다 단독가구는 19만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원 올랐습니다. 2025년에 소득 인정액이 230만원이어서 탈락하셨다면 2026년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이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 탈락하셨던 분들은 2026년에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9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1961년생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되십니다. 1961년생은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일이 1월 1일이신 분은 2025년 12월 31일에 만 65세가 되셨습니다. 이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일이 1월 2일부터 12월 31일이신 분은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7월 20일이시면 6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961년생은 달력에 신청 날짜를 표시해 두십시오. 이 9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65세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 준비.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 달력에 표시. 신분증 준비. 본인 통장 사본 준비.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배우자 것도 함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탈락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2025년 탈락자는 2026년 재신청. 1961년생은 2026년 신청 대상.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실수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준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실행 단계와 함께 같이 봐야 할 제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함께 신청하시면 좋은 제도들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행 단계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라고 부릅니다. 여기 가셔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드립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미리 예약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약하시면 기다리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5호동 행정복지센터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행 단계입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든 가셔도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데 부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위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 집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행 단계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서 올리셔야 합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분한테 부탁하십시오.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행 단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전화하십시오. 1355는 국민연금공단 대표 전화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기초연금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상담원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필요한 서류가 뭔지, 어디 가서 신청하는지 다 알려드립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도 해드립니다.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다섯 번째 실행 단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몸이 불편하셔서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가시기 어려우시면 담당 공무원이 집으로 방문해드립니다. 이걸 찾아뵙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방문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날짜를 정해서 집으로 방문해드립니다. 집에서 신청 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초연금 신청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기초연금과 함께 알아보시면 좋은 제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신청하십시오. 국민연금을 아직 안 받고 계시면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시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국민연금도 함께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확인해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함께 신청하십시오. 생계급여는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보다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단독 가구 월 71만 3,102원, 2인 가구 월 118만 1,106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셨을 때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드립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면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십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등급 판정을 받으십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원 입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제도입니다. 노인통신비 감면을 신청하십시오. 만 65세 이상이시면 휴대폰 요금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료와 통화료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사마다 할인율이 다릅니다. SKT, KT, LGU 플러스 모두 노인요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에 가셔서 노인요금제로 바꿔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한 달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을 알아보십시오. 주택연금은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이시고 집을 소유하고 계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집값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평생 그 집에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값과 나이에 따라서 받으시는 금액이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전화번호는 1688-8114입니다. 주택연금은 기초연금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제도를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함께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함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노인통신비 감면 신청, 주택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이 제도들도 함께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까지 다 들으셨어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6년 선정기준액을 기억하십시오.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보다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 원 올랐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은 올해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숫자가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계산합니다. 이 조건을 꼭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신청 시기를 놓치면 큰 손해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소급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일 지나고 3개월 후에 신청하시면 그 3개월치는 못 받으십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이면 3개월이 90만 원입니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시면 이 돈을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일이 6월 15일이시면 5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크게 동그라미를 치시고 기초연금 신청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그리고 그날 바로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십시오. 늦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오늘 당장 할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지 계산해 줍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분한테 부탁하십시오. 이걸 먼저 해보시면 신청할지 말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하십시오. 본인 것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 것까지 함께 준비하셔야 탈락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신분증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이 2가지는 오늘 당장,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행동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네 번째, 다음에 비슷한 제도를 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소득 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청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확인하십시오. 소급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4가지만 확인하시면
어떤 복지 제도든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선정 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매년 1월에 새로운 기준이 발표됩니다. 2027년에도 선정 기준액이 바뀔 겁니다. 그때마다 확인하십시오. 올해 탈락하셨어도 내년에는 받으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선정 기준액 변경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선정 기준액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 2천 원.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부터만 지급. 오늘 당장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배우자 동의서 준비. 매년 선정 기준액 변경 확인. 이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돈을 한 푼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니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엄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신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으시거나 불필요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